맞아. 근데 저 아직까지 본론 얘기 안 했어요. 저희 모든 근거지가 부산에 있었잖아요. 네. 직장도 부산에 있었고, 친구도 부산에 있었고, 부모님도 부산에 계셨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로 올라오는 거는 저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보고 서울로 온 거예요. 지금 저는 얘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서로 사랑했는데 여성분들은 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건의도 못 받고 그렇죠. 맞벌이 하면서 기도 죽고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런 탓도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결혼하는 건데 너무나 저기 사랑하는 여자가 외국 여자라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되면 MC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소식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예뻐요? 네, 정말. 미안해요 대한민국. 그거는 고마웠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잖아요. 아디요. 김희숙 고수 얘기도 뭐 여자들이 포기한 게 많이 있죠. 그건 왜 모르겠어요. 결혼에서는 뭘 포기했냐면 머리 포기한 게 아니라 톡 깨놓고 자존심 포기했고 남자는 자존심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을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영 씨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같지 않은 사람이 더 던진 어떤 그런 그 기분 나쁜 말도 다 참고 견딘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 포기했다. 이걸 좀 사실 저 진짜 중요한 걸 포기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거를 그래. 사실은 아내와 아이들이랑 그 가족의 이름으로 맞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 아빠들은 서열도 포기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고사한 걸 알아주는 아빠였는데 요즘은 택배기사 밑이잖아, 강아지니까. 그러니까 서열까지 포기하는 시대가 돼요. 제일 꼴찌입니다, 가족. 제일 꼴찌예요. 맞아요. 아니, 그게 그럼 난 어디 놀러도 못 가요.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도 못 그렸어. 아무것도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이 40대 후반일 때 느꼈던 그 세장 속에 갇힌 새라는 걸 내가 딱 느낀 거야. 근데 보세요. 진짜. 여행도 못 갔다 그래. 여행 365일 가면 지겹습니다. 그게 일이 돼요. 정말 없는 시간 속에 간 그 여행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즐겁고 그렇지. 그림도. 시간 많으면요. 그냥 이거 숨겨서 버리는 게 더 많아.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도화지 하나 속에 내가 그리는 하나의 한 점을 최소한 성성스럽게 그리는 게 명작이 나오는 거지. 그림만 그리면 선생님은 인생을 그렇게 사시고 아실 분이 말이에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한테 희생도 할 수 있고 사실 포기하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살아보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지금 처녀 때 내가 꿈꾸던 그것 그리고 조금 이제 싱글들이 그 활기차게 사는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 그건데 그게 사실 인생의 또 전부는 또 아니야. 엄마랑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좀 결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다. 엄마가 왜 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냐. 그럼. 이 결혼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도 많냐. 근데 제가 솔직히 엄마를 봤을 땐 희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되게 많이 희생을 하시고 근데 제 입장에서 왜 이렇게 자식한테도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시지? 안 하면 되죠. 솔직히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하면 되는데 저희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희생을 하신 만큼 지금 얼마나 뿌듯해 하실지를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요. 못 하나 박는 거,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는까지 내가 다 해요. 쓰레기, 음식 쓰레기물도 내가 갖다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잘하잖아. 귀찮고 싫다는 게 아니야. 뭐 어떤 데 하기 싫을 때도 이 지금 냄새 이런 거 가져가면 또 손 씻어내고 뭐 이렇게 출근하면 가면서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려면 요렇게 끝에 뭐 요렇게 들고 가야지. 냄새 날까봐.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하고 나면 좋아. 좋지. 내 가족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 갖다. 그치. 난 그래도 이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할 걸 하는 거지. 해주고 싶은 거잖아. 내가 할 걸 하는 것 뿐이야. 아니 그냥. 저렇게 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자의 상이잖아요. 어떤 조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외모적으로 아니면 능력적으로 뭐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있어. 저는 외모는 솔직히 거의 안 봐요. 거짓? 원래도 그랬어요. 저는 키 작은 남자도 되게 많이 만났다 말이에요. 정말? 키 작은 남자도 뭐 몇 명 만나봤고요. 뭐 그 키에 저보다 키 키 큰 사람이 작아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크잖아요. 근데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작은 친구들도 만나봤고 근데 좀 경제력은 솔직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도 그 얘기 하시고 기왕에 늦은 거 좀 안정적인 사람하고 갔으면 좋겠다 말씀도 하시고
근데 좀 가정적인 게 기왕이면 저는 더 좋은. 제가 일하고 들어오면 한 번 정도 밥도 좀 해놓고, 빨래도 좀 널어놓고. 이렇게 혼자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거는 다 만약에 이런 건 다 맞출 수 없는데 내가 너무 좋아, 그 사람이. 데스티니인 것 같아. 그럼 할 거야? 아니면은 그냥 연애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만나면. 자기 스타일인데 그런 건 못해. 그래. 아니, 그럴 수는 대부분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스타일이 반대를 만나잖아. 이제 가정주도 하기 참 근데 좋은데 제가 이제 나이가 그런 남자는 밖에 나가서 큰 일을 못해. 큰 일을 못해. 나봐. 밖에 나가서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큰일 못해요? 아니, 안 그래. 아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영국의 옛날에 블레어 총리는 집에 와서 아기 다 봐주시고, 기저귀 다 기저귀 다 갈고, 갈고. 집안일도 아주 잘하셨다고. 기자가 기사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도. 아니, 보는 사람이 바깥에서 유능한 사람은 안에서도 유능한 거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는 거야. 그건 그렇지 않아. 우리가 살면서 네. 정말 물 좋고 정자공 좋은 곳까지 찾기는 참 어려워요. 없지.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세상에 과연 존재할까요? 어딨어? 나는 완벽하나? 그럼요. 그럼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찾으면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남자, 이런 여자는 피해라 하는 부분이 살면서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내 37살짜리 아들이 어느 날 걔가 어디 이란어를 잘하는 여자한테 꽂혔어. 너무 잘해. 앞살라 말라 있고 완전해. 완벽해. 근데 내가 보기엔 안 돼, 얘는. 네. 아니 정말 좀 안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이혼 같은 거 이제 재판하다 보면 조금 자기의 어떤 의사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렇고 남자 특히 남자가 자기가 청소 안 하면서 막 그 간섭하고 이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게 항상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무덤덤한 사람이 좋은데 너무 자기 어떤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내 걸 하라. 그런 사람이 나를 따라라. 예, 만약에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조금 반대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가 뭐 결혼할 나이는 아니지만 저는 사실은 며느라이가 들어오면 아들의 경우를 볼 때 며느라이가 들어오면 정말 잘 웃는 애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꼭 든다고 해서 애 마음에까지 아들 마음에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할 수는 없는데 나는 그걸 의견을 얘 만나지 마라 이런 거보다는 난 아들한테 더 많은 여자들을 소개시켜 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얘한테로 좁아져 있는 거는 여기도 돌렸다, 여기도 돌렸다. 그래서 맞아. 그것도 왜냐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형님 옛날에 다 발상입니다. 말씀 많이 하셨던 게, 저 동대문 시장 가서 초입에 물건 사는 놈이 바보야. 그럼요. 한번 돌아보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럼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적이 많은데, 뭔가 왜냐면 사랑에 누구한테 꽂혀서 빠지면은 판단력을 정말 잃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많이 보여주는 게 부모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또 많이 만나면 까다로워지는 것도 같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사람이나 어른한테나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는 거.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한테 대하는 행동이 똑같은 건 그 사람 스타일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기회주의적으로 돈 있는 사람한테는 겸손한 척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는 거 이거는 아주 인간적으로 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요. 그 성실한 거지. 근데 거짓말 정말 못해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지난주보다 좀 늙으셨네. 정말 좋아요. 너무 거짓말 못해. 그래도 어머니 29석은 먹을 게 없어. 젓가락을 들기가 싫어. 근데 너무 거짓해. 그거는 29석은 먹을 29석 먹을 게 없다고. 젓가락을 들기가 싫다고 말이야. 그런 거짓말은 남에게 피해가 되는 거짓말은 주지요.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는 눈치가 없는 거죠.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정직하잖아. 예의도 없는 거고. 너무 정직해. 거짓말. 그래, 그거는 눈치가 얘기가 없는 아니고 거고. 어머님 재민이는 내 거예요. 이것도 솔직한 거죠.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저는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뭐 아버지 마시니 가족은 어디 되니 궁금하죠. 어디 사니 사실 이런 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아이가 저희 집에 2번을 왔는데요.
지난번에 아버지의 직업하고 이번에 아버지의 직업하고 그러니까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아이는 기억을 못하고 아버지가 여러 명이신가? 아버지가 둘일 수도 있지. 야, 딱 알지. 기억을 못하고 그냥 딴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아버님이 백화점에 근무한다고 하시지 않았니? 그랬더니 얘가 막 백화점에 영업사원으로 이러면서 말을 거기다가 주워 담는 걸 보고 이 아이는 만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빨리 안 걔네 해보면 집 못해요. 가서 그럼, 걔네 엄마를 봐라. 그러면 걔가 늙으면 걔 엄마가 똑같아진다. 그리고 딸들은 걔네 집에 가서 걔네 아버지 봐라. 걔네 아버지하고 걔 똑같아진다. 뭐 보고 자랐는가는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그 보고 자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 그거 중요해. 어색하거든. 저희 엄마가 진짜 절약절약 완전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이제 철모를 때는 그냥 뭐 이러는 줄 알았대요, 엄마가. 근데 어느 날 이제 저 혼자 사니까 엄마가 자주 오시잖아요. 오시고 보시고, 저한테는 말 안 하셨는데 이제 주변 분들한테 나이를 먹으니까 애가 나를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공간에 하나 안 버리고 다 이렇게 갖고 어딘가 넣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져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 만나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우리 예전에는 그 결혼할 때 꼭 그 관문이 궁합 사주, 뭐 이런 거 사주. 사주 보고 관상. 또 관상도 애가 얼굴이 어떠네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저 결혼할 때 궁합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시계가 하나였는데 아버님이 출근하면서 차고 나가셨어요. 몇 시에 그래가지고 그 막내 아들을 몇 시에 정확하게 그리고 낸 나다 보니까 이게 알고 있는 생일이 양력인지 음력인지 헷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궁합을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속이 굉장히 편했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궁합과 관상, 사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한현 씨는 부모님이, 어머님이 사주가, 그거 궁합이 완전히, 너 큰일 나는 사주다. 안 된다. 사람이 너무 좋은데. 네. 사주 때문에? 실제로 저는 아닌데 제 친구가 그래서 파혼을 한번 했어요. 어머님이 보시고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반대를 하시고 결혼을 한 2번을 미뤘어. 2달 미루고 3달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파혼을 안 됐어. 근데 전 잘했다고 했어요. 엄마 말씀 잘 들었다고. 아,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파혼을 한 여자 거예요? 쪽에서 파혼을 했죠. 제 친구 여자 그 걸림돌은 어머님이. 뭐예요? 남편이 바람둥이래요? 아니면 아니 뭐래요? 능력이 없대. 능력이 그럼 없대. 늙어 죽을 때까지 능력이 근데 없다고. 진짜 능력이 아니 없어. 그러니까 사주에 능력이 없더라고. 사주에 능력도 없고 실제로 솔직히 지금 막 이러면 조금 이렇게 해서 가겠는데 지금도 조금 약간 사업이 약간 기울어지는 상태였는데 또 그것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쫙쫙 저 같은 경우는 좀 젊잖아요. 여기서 제일 젊을 때 안 믿습니다, 별로.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궁합이나 사주가 안 좋다 그러면 억지로 그걸로 극복해서 결혼을 뭐하러 합니까? 왜냐면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많이 잘못되면 꼭 궁합 얘기해요. 맞아. 봐라 보지 마라 이래 됐잖아.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내가 점을 보러 가면 점쟁이가 다 그랬어. 아우 무슨 여자 그렇게 팔자가 세 이랬어요. 진짜 나를 내가 내면. 근데 요즘은 맞아. 아우 선생님 정말 팔자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래요. 따라서. 달라. 근데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식이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반대 1위가, 결혼 반대 1위가 궁합이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선 조금이 이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오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요. 맞아. 그치. 옛날에 시계에 다 있었던 울고 사람이 나서. 누가 있어. 애들 저희 학교 집도 가고 5명을 나서. 낳았는데 엄마, 오빠 몇 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걔가 저녁 시간이 걔가 하여간에 저녁, 점심 먹고 맞아. 됐어. 그럼 몇 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 먹기 전하고 점심 먹고 난 뒤에 배가 뒤틀려서 막 한 건데 멀다. 하여간에 저녁 먹기 전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자축인 묘시다 묘시 묘시류에 이렇게 하고 아무도 정확하지는 않아. 시간이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보지 말고. 근데 이게 좀 극단적이에요. 이게 좀 제가 들은 얘기니까. 누구랑 만났을 때 저도 믿어서가 아니라 한쪽이 뭐 예를 들어 죽는 사주라든지 그래. 이런 그치. 완전 극단적인 거 다 피하라. 근데 그게 그 말을 들으면 찜찜한 거야. 그럼. 말을 들으면 찜찜하고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찜찜하고 자 걸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100%를 놓고 봤을 때 불행이 사실은 70%고 불행해 보이는 모양이 70%고 행복해 보이는 게 한 30%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내 인생 속에서 불행했던 시간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30%의 인생이 300%의 행복이라는 느낌을 갖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불행의 모습이거든요. 그쵸, 선생님? 그래?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근데 자꾸 불행의 모습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